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9일 밤 10시 15분입니다.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전체주의 체제로 국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전체주의의 특징이 역사를 조작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역사 조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 그 진상을 조사하라. 사격 명령을 내린 사람이 없었는데도 여러 차례 국가적 조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사격 명령자를 색출하라. 이거 완전히 역사 조작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 조작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일 큰 역사 조작은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무시하고 사생아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김정은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기의 관명을 사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무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벌리고 있는데 드디어 법무장관이 나서가지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15년 만에 발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역사 조작의 최악의 수준인 확정 판결을 이제 조작하는 단계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김현희를 가짜로 몰려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는가 봅니다. 이러다가는 하늘이 천벌을 내릴 때가 있을 겁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로를 맞는지 한번 지켜보겠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세계사의 진행 과정, 그리고 자유의 힘, 진실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한국에서는 특히 안하무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더 집요하게 하고 있는데, 우선 한명숙 사건의 개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당시 총리는 2007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가지고 2013년 9월 16일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죠.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제 수감했습니다. 징역 2년 살고 나왔어요. 그러나 추징금 8억 8천만 원은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총선 이후에 한명숙이가 억울하다. 이거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이 뇌물을 준 한만호 전 대표가 1차적으로 자금을 조성할 때 포함시켰던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 씨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이 법정에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판을 뒤집으려면 재심밖에 없습니다. 재심을 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진범이 잡혀가지고 어느 범인이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 정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아니라 카더라하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건데 15년 동안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국가를 대표해서 개입하는 건데, 이거는 수사도 아니고요. 무슨 진정사건을 검찰의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 정권편에 만만한 사람, 정권편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서에 진정사건을 배당하라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니까 이건 수사지휘권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할 것 같으면 검찰총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무슨 기획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조작 의혹의 참고인인 한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한 것은 검찰청법 8조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조작 의혹, 이 말도 의혹이 아닙니다. 이거 그 진정이 과연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의혹이란 말을 붙일 수 있지. 의혹이라고 할 때는 사실에 가깝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벌써 법무부가 예단을 해가지고 수사 조작 의혹이라는 레테르를 붙였습니다. 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15년 전에 당시에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불구속 수사하라 라는 지시를 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김종빈 검찰총장은 그 지시를 받아들이고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 지시에 대해서 조선닷컴에 따르면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천 전 장관 때는 형사사건을 두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인데 추 장관은 지금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내사 단계의 진정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거는 윤 총장의 권위와 역할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권까지 발동한 배경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윤 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때 감방에 살던 한 사람이 자기가 한명숙 사건 때 사건에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았다 하는 진정을 최근에 했는데, 그 진정을 조사하라는 하는 부서를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니라 서울지검 인권부에 배당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검사가 그런 강요를 했다 하더라도 검사를 징계하는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시효가 끝난 것은 감찰 대상이 아니니까 인권 사건으로 해서 인권부, 서울지검 인권부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인권부에 배당한 것을 여권에서는 불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여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이 부서에서 진정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해서 계속 조사 부서를 바꾸라는 압력을 넣었는데 윤 총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 법무장관이 수사 부서를 바꾼 겁니다. 아주 극히 미세한 사건입니다. 극히 미세한 사건이에요. 거기에 법무장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벌써 조작하겠다, 이 사건을 조작하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 한만호 씨의 깜빵 동료였던 최모 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해가지고 이게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2010년 이 사건 재판 1심에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자 최 씨를 증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 씨는 법정에서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검찰 강요에 따른 허위 증언이었다고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그걸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증언 가지고 이 사람이 한명숙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다.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할 정도 같으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명숙 씨 동생이 선 1억 원짜리 수표가 바로 돈을 준 한만호 씨가 장만한 그 자금에서 나온 것이다 하면은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가지고 유죄 선고를 한 거지. 깜빵에 있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증인으로 했다 해가지고 그게 결정적인 재판 좌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만은 요걸 가지고 어떻든지 앞으로 키워가지고 한명숙 씨에게 재심의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한명숙 씨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래서 추징금 8억 이상 안 물도록 하는 무슨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할 것 같으면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기소냐 불기소냐의 정도를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인지 요 진정사건입니다. 이거 진정사건을 어느 부서에서 맡으라 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한다 하면은 앞으로 무슨 절도범 기소 불기소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진정사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 대통령 만들기 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최근에 사석에서 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야권에 대통령 후보가 없는데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왕설래한 적이 있습니다. 대충 자유진영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죠.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적폐 수사를 너무나 무리하게 했다. 그리고 무리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도 지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불평이 많았고 그래도 조국 수사 울산시장 관련 부정선거 수사는 잘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될 유일한 찬스는 쫓겨나오면 된다. 이 정권의 압박을 받고 쫓겨나오면 된다. 그냥 쫓겨나오면 안 되죠.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나와야 되죠. 장렬하게 쫓겨나오면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세상 되어가는 꼴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확정된 대법원에 의해서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확정된 사건을 권력의 힘으로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 없을지 흥미진진합니다. 이거는 법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